주간 꿀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35라운드에서 베티스 원정 경기를 펼쳤는데 이 경기에서 고전하긴 했지만은 돌아온 안수파티의 선제골, 그리고 종료 직전에 조르디 알바의 영혼을 담은 빨리 슈팅에 의한 결승골, 그러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경기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어요. 베티스가 최근 흐름이 안 좋다 할지라도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 분위기가 나쁘다고 얘기하기 어려웠고, 또 전반기 대결에서 베티스가 후안미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바르셀로나에 승리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이긴 했는데 베티스를 잡음으로 인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자, 베티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최근 리그 4경기에서 승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라운드에서 마드리드 더비를 펼쳤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역시 카라스코의 결승골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6점 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티스가 남은 3경기에서 이 승점 6점 차를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다. 여기에 베티스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베티스에게 2승을 거두고 있거든요. 여러모로 베티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손에 쥐었죠. 이제 남은 목표는 라리가 2위 유지입니다. 라리가 2위를 유지해야지만 다음 시즌에 스페르코파에 진출할 수가 있잖아요. 스페르코파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우승팀, 그리고 2위, 그리고 코파델레이 우승팀, 코파델레이 준우승팀, 이렇게 4팀이 참가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남은 3경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2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3위 세비야고의 승점 차라든가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승점 차를 비교했을 때에는 2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베티스는 올 시즌 페레그리니 감독 밑에서 공수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죠. 페레그리니 감독이 베티스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4-2-3-1 포메이션을 뿌리 내리게 됐고요. 그러면서 카날레스를 정말 다양하게 쓰면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득점력에 좀 문제를 드러냈거든요. 이거는 올 시즌 해결사 역할을 하던 후안미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하튼 최전방에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를 배치를 했고, 최근에 보르아 이글레시아스의 활약은 나쁘지 않은 편이죠. 그 밑에 후안미, 나빌 페키르, 카날레스를 배치를 했습니다. 나빌 페키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바르셀로나하고의 3경기에서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바르셀로나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베티스의 마법사 하면은 나빌 페키르 아니겠어요? 여기에 엔진 역할이라든가 패스 공급원 역할은 카날레스가 하니까 나빌 페키르와 카날레스의 활약이 매우 중요했고, 후안미가 득점포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했죠. 자, 그 밑에는 과르다도하고 기도 로드리게스를 배치를 했습니다. 기도 로드리게스는 물건입니다. 이 경기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포백은 알렉스 보레노, 바르트라, 페첼라, 사발리가 나왔고, 브라보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긴 했지만은 전반 초반에 부상을 당함으로 인해서 전반 17분에 후이실바 골키퍼가 들어옵니다. 근데 후이실바 골키퍼도 이 경기에서 놀라운 선방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 테오슈테인 골키퍼가 배탈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네토 골키퍼가 선발 출전했고요. 수비 라인에는 피케가 부상이니까 에릭 가르시아가 선발 출전하면서 아라우오와 함께 중앙 수비를 책임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페드리는 여전히 부상이죠. 그러니까 가비, 부스케츠, 프랭키 도용으로 나왔고요. 공격 라인이 재밌었습니다. 공격 라인에서 오바메양을 선발로 쓰지 않고 페란 토레스를 위로 올렸어요. 그 대신 멤피스 데파이를 왼쪽에 배치하고 오른쪽에 우스망 덴벨레를 배치했는데, 이 경기 전 경기 마요르카전에서 멤피스 데파이 활약이 정말 눈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멤피스 데파이를 선발 출전시킴으로 인해서 왼쪽 공격을 이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숨겨진 선발 기용이었었는데, 그러면 페란 토레스를 빼고 오바메양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페란 토레스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는 전반전 내내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강한 압박을 보여주면서
베티스를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티스는 빠른 역습을 통해서 후안미라든가 아니면은 나빌 페키르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역습을 전개할 때는 최전방에 있는 보르아 이글레시아스가 스피드가 떨어지니까 내려오면서 볼을 잡아주고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다시 한번 연결하는 이런 플레이가 살아났기 때문에 후안미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골을 많이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후안미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후안미의 슈팅이 네트 골키퍼 정면을 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베티스의 모습이었고, 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레벨을 전반전부터 높이면서 강한 압박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그리고 점유율도 잡아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다만 좌우 측면 공격이 좀 아쉬웠어요. 물론 멤피스 데파이가 알바하고 가비하고 호흡을 맞추는 모습은 여전히 날카로운 장면이 몇 차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좀 아쉬움이 있었고, 덴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벨레 같은 경우에도 드리블 도파하고 컵백하는 모습이 날카로운 모습은 있지만 마지막 패스의 정확도 이것이 또 떨어져요. 이게 덴벨레의 고질병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덴벨레가 의욕이 떨어진 경기들에서는 마지막 볼 처리를 정말 성의 없이 해. 네가 받은 주급을 생각해봐. 아니 그렇게 많은 주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의가 없을 수 있나? 그러면 안 되지. 떼끼.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데파이라든가 프랭키 도용이라든가 가비라든가 덴벨레라든가 어떻게 해서든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노력을 할 때 페란 토레스의 움직임 자체가 너무나 한정적이야. 그러니까 페란 토레스는 일단 페란 토레스가 겨울에 영입된 다음에 페란 토레스를 주로 왼쪽 측면에 기용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 마요르카전에서 왼쪽에 데파이를 썼으니 오른쪽으로 페란 토레스를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에서도 활약이 미비해. 그래서 이 경기에서 전방에서 나왔어요. 근데 전방에서도 활약이 미비해. 이걸 어찌해야 되나요? 어찌합니까? 네, 페란 토레스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페란 토레스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 분은 꼭 알려주세요. 한번 전화 통화를 해야 되겠어. 면담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 반성의 방으로 찾아와야 돼. 목욕 제기하고 면벽해야 돼 넌. 그러니까 페란 토레스가 최전방에 있으면 페란 토레스의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 제로 톱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톱이야. 자꾸 수비라인과 동일선상에서 들어가는 움직임만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볼터치 횟수도 많지 않고 공격에 미치는 영향력도 떨어지죠.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여하튼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골을 넣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다만 후반전 들어서 바르셀로나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왜? 안수파티가 들어왔거든. 안수파티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골은 이렇게 넣는 겁니다. 아름다운 골 좋죠. 강력한 슈팅 좋죠. 하지만은 골은 만들면 돼요. 배로 넣든 무릎으로 넣든 등으로 넣든 골이면 됩니다. 골이면. 안수파티 보세요. 힘들이지 않고 툭 차놓는데 이것이 그냥 떼굴떼굴 들어가서 골이 되지 않습니까? 안수파티처럼 골을 쉽게 넣는 선수를 근래 들어서 본 적이 없어요. 이건 타고난 거야. 좋겠다. 갑자기 부럽네. 막 이게 갑자기 부러우면 안 되는데 막 영상 찍다가 갑자기 안수파티가 너무 부러워진다. 여하튼 안수파티가 부상에서 근 3달 만에 돌아와서 마요르카전에 출전하고 그리고 이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둘 다 이제 교체 출전이죠. 사비 감독은 안수파티를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파티는 골을 넣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가 세트피스 수비의 문제를 드러냈고 또다시 실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르트라가 헤더로서 골을 넣었죠. 그러면서 1대1로 경기가 끝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조르디 알바의 환상적인 발리 슈팅이 나옵니다. 야, 이거 안 본 사람 꼭 봐야 돼. 온몸이 찌릿찌릿. 야, 뭐라고 말이 안 나오는 장면이에요. 알베스가 올려주고 조르디 알바가 들어가면서 발리 슈팅. 이건 예술이야, 예술. 스페인 언론도 영혼을 담은 발리 슈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영혼이 가득 담긴 슈팅이에요. 이런 슈팅은 진짜 와.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슈팅은 100점 만점에 120점입니다. 정말 대단한 슈팅이 나왔고 이게 추가 시간 끝나가기 직전에 나온 골이에요. 그냥 버저비터야. 이 골 들어가고 경기가 끝납니다. 말 그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결승골을 넣은 거는 알바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경기가 2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양팀 감독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페그니 감독은
네다섯 번에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놓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수들이라든가 팀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할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경기력은 좋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승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걸 잡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조르디 알바의 그 골이 종료 직전에 나왔다. 그 골이 들어가고 나서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만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신의 손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타 팀들이 미끄러져야지만 베티스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베티스 입장에서는 남은 경기들 다 잡고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세비야라든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미끄러질지를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바르셀로나의 사비 감독 승리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죠.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반기 베티스전에서 패배했을 때의 마인드와 지금은 다르다. 마인드 자체가 바뀌었다. 우리는 우리만의 색채가 있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승리를 노렸고 기회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만족감을 드러내긴 했습니다. 남은 경기가 3경기가 있는데 그 전에 목표를 달성했다. 챔피언스 리그가 목표였으니까. 그러나 조금 더 현실적이어야 된다. 경기 중에 일관성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더욱더 서로를 신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 보면은 사비 감독이 거의 원맨쇼를 펼쳐요. 경기 도중에 불같이 화나는 장면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뭐 경기 중에서 알베스라든가 페라니라든가 프랭키 동이라든가 덴벨레라든가 턴오버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턴오버가 나올 때마다 막 답답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반전에는 화내는 장면이 많고 안수파티가 골이 들어갔을 때부터는 웃기 시작하죠. 네. 안수파티 골이 그만큼 사비 감독에게는 행복을 줬고 알바의 골은 사비 감독을 미치게 만들었죠. 자, 양팀 감독 인터뷰 보면은 현재 상황을 알 수가 있죠. 한쪽 팀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획득하기가 어려워졌고 한쪽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정이 됐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감독의 인터뷰의 희비가 좀 갈린 듯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에서 얘기해야 될 바르셀로나 선수 세 선수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수파티 얘기를 해야 되죠. 안수파티가 이 경기에서 출전한 시간은 15분에 불과합니다. 슈팅도 하나밖에 하지 못했어요. 볼터치는 12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수파티는 골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라이커, 이것이 바로 해결사, 이것이 바로 바르셀로나의 넘버 10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수파티는 교체 출전하고 70초 만에 골을 넣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골을 넣은 겁니다. 이게 타고난 해결사 아니겠어요? 안수파티 올 시즌 골 기록 한번 볼까요? 올 시즌에 공식 12경기에서 6골 1개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당 0.5골인데 출전 시간을 생각하면은 이건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 12경기가 안수파티가 다 풀타임을 소화한 게 아니에요. 막 15분, 뭐 10분 이렇게 뛴 경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경기 출전해서 6골. 라리가 7경기 출전했는데 4골입니다. 라리가에서는 85분마다 한 골씩을 넣고 있어요. 올 시즌에. 이보다도 뛰어난 득점력을 갖춘 선수가 있나요? 결국은 안수파티의 부상 여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면서 안수파티를 관리를 해줘야 되고 안수파티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르셀로나 공격에 있어서 해결책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 최고의 선수는 조르디 알바죠. 알바 I believe you. 야, 조르디 알바 정말 대단합니다. 조르디 알바가 이 경기에서 90분 출전했는데 한 골 1개의 도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기회 창출을 무려 5개나 했습니다. 조르디 알바는 내가 너를 그동안 좀 뭐라고 했었지. 네가 수비 쪽에서 실수를 범했었잖아. 근데 이런 활약 해주면 고맙다. Thank you very much. So much. 진짜 고마워. 아, 여튼 조르디 알바의 활약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그 영혼을 담은 발리 슈팅은 와, 진짜 그림이었어요.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축구 경기장에서 나온 장면이긴 하지만 그 장면만 떼가지고 미술관에 전시해야 돼.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런 슈팅 장면이었어요. 그런 골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죠. 조르디 알바 대단해. 와, 참 그렇습니다. 자, 잘한 선수 2명 그리고 제가 얘기해야 되는 다른 한 선은 못한 선수예요. 페란 토레스. 페란 토레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란 토레스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기엔 벤치에 일단 앉혀두자. 나는 지금 이 순간은 데파이, 오바메양, 덴벨레부터 보고 싶어. 페라는 교체로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남은 경기가 3경기잖아요. 네, 3경기 모두 벤치에 두자. 올 시즌은 좀 쉬어라. 그동안 많이 뛰었지? 좀 쉬어. 그리고 여름에 한번 훈련을 빡세게 시켜보자. 여름에 한번 환골탈태를 시켜보자. 올 시즌은 기대감이 너무 떨어졌어.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페란 너의 잘못이야. 나는 또영주 TV에서 페란을 정말 예쁘게 포장해줬어. 진짜 두고 봐야 된다. 얘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얘 이 정도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근데 뒤통수 때린 건 너란 말이야. 그러니까 페란아 일단 벤치에서 좀 생각해봐.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풀릴 때 자꾸 나가면 더 안 풀려. 안 풀릴 때 약간 쉬어야 돼. 캠핑 갔다 와라. 캠핑. 뭐 캠핑을 갔다 오든 아니면 뭐 휴가를 약간 갔다 오든 물론 이제 3경기 다 치르면 휴가지. 여하튼 좀 생각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페라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는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2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여부입니다. 한번 바르셀로나하고 세비야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남은 일정을 살펴볼까요? 바르셀로나가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승점 69점입니다. 셀타, 헤타페, 비아레알로 이어지는 경기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비아레알하고 경기는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비아레알 입장에서도 순위를 올려야 됩니다. 비아레알이 라리가 7위인데 6위까지가 유로파리그 나갈 수 있잖아요. 7위는 UEFA 컨퍼런스 리그니까 비아레알 입장에서도 6위로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막판까지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제 셀타하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셀타는 잔류가 거의 확정됐죠. 그런 면을 봤을 때에는 남은 경기 일정이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세비야는 승점 65점이에요. 바르셀로나하고 승점 4점 차인데 문제는 뭐냐면 강등권으로 떨어진 마요르카 경기. 이 경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37라운드에서 4위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경기를 칩니다. 이 경기도 당연히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빌바오와 대결을 펼치거든요. 빌바오 현재 라리가 8위인데 빌바오는 유럽 대항전을 원하니까 7위 이상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바오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크다. 세비야는 경기 일정이 안 좋다. 거기다가 세비야가 최근 무승부가 너무 많다. 아니 올 시즌 무승부가 너무 많다. 이것도 세비야에게는 고민거리로 보입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마드리드 더비에서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체 원정 경기는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37라운드 세비야전이 문제예요. 이 경기가 꼬이면 그 다음 경기가 소시에다드전이거든요. 이 경기도 꼬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2위 경쟁에서는 확실히 바르셀로나가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르셀로나가 남은 일정에서 실수만 크게 범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2위를 유지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셀타전이 문제일 수는 있죠. 이 방송이 셀타비고 경기 전에 나갈 겁니다만 나가야지. 그치? 박 PD? 나갈 거라고 믿어. 나갈 거라고 보이는데 셀타비고가 은근히 바르셀로나에게 강한 면모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셀타비고전도 약간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셀타비고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풀지 않을까. 그러면서 2위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간꿀에 오랜만에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승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경기도 페란 토레스, 리키 푸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셀타비고전 그리고 헤타페전, 비아레알전 좋은 경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주간꿀에 웃으면서 행복하게 해보자고. 자, 그럼 주간꿀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빠이빠이.